여름 아침 햇살이 서울의 고급 펜트하우스를 밝혔습니다. 35세의 정태우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으로 완벽하게 다듬어진 머리와 맞춤 정장을 입고 창밖으로 도시를 내려다보며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김민준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어이 태우야, 오늘도 회사 부수고 여자들 심장 박살내러 갈 준비 됐어? 민준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우는 돌아서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난 항상 새로운 도전을 즐기지. 민준은 가죽 의자에 앉아 친구를 존경과 걱정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네가 정말로 못할 게 있기는 한 건지 궁금해. 그 말에 태우는 놀랐습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궁금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너한테는 모든 게 너무 쉬워 보여서 말이야. 돈, 여자, 사업, 네 인생에 진짜 도전이란 게 있기는 해? 민준의 말은 태우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이 끝없는 쉬운 승리의 연속처럼 보인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문제일까요? 날 도발하는 거야, 민준아? 태우가 눈에 경쟁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민준은 친구의 약점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내기 한번 할래? 태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내기? 내 한계를 진짜로 시험해 볼 만한 거. 민준이 생각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어떠냐? 결혼은? 태우가 웃었습니다. 결혼? 그게 무슨 도전이야? 여자들이 내 발 아래 꿇어 엎드리는 걸.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네가 평소에 사귀는 모델이나 사교계 여성 말고 내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지. 태우의 미소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무세운 소리야. 내 돈이나 매력에 현혹되지 않을 여자 말이야. 네가 보통 피하는 타입의 여자. 그러니까 민준이 잠시 극적인 멈춤을 가졌습니다. 뚱뚱한 여자 말이야. 태우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뭐라고? 너 미쳤어?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내기일 뿐이야. 네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 아니면? 태우의 자존심이 발동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지. 근데 정확히 어떤 조건으로 하자는 거야? 간단해. 민준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6개월 안에 뚱뚱한 여자와 결혼해. 그녀는 똑똑하고 독립적이어야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가 이 내기에 대해 알아서는 안 돼. 네가 성공하면 내 회사 지분 20%를 줄게. 태우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내가 지면? 네가 지면 내 지분 20%를 나한테 줘. 민준이 손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어때? 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한 내기였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생각에 흥분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자존심은 거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우는 그 악수가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태우는 자신도 모르게 특이한 구애에 나섰습니다. 그는 평소에 가지 않던 곳들을 프리퀀트하고 자선 행사에 참여하고 심지어 요리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모두 그의 정복 대상이 될 여성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 요리 수업에서 그는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박수진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교실에 들어섰을 때 태우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풍만한 체형의 여성으로 넉넉한 곡선과 방 전체를 밝히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갈색 눈동자는 지성과 유머로 빛났습니다. 태우는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가 평소에 느끼던 단순한 외모에 대한 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말투, 웃음소리 등 모든 것이 그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평소의 매력을 한껏 발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우입니다. 오늘 요리 파트너가 될 것 같네요. 수지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재미있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박수진이에요. 걱정 마세요. 당신이 아무것도 태우지 않게 해줄 테니까요. 많이는요. 태우는 그녀의 재치 있는 대답에 놀라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 요리 실력이라곤 배달 음식 주문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인생의 큰 변화를 준비하세요. 수진이 앞치마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답니다. 그 말은 태우에게 거의 예언과도 같이 들렸지만 그는 그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재료를 자르고 섞고 맛보는 동안 태우는 자신도 모르게 수진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공립학교 문학교사였고 독서를 좋아했으며 삶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태우는 전에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숨겨진 의도 없이 순수하게 수진을 커피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화를 계속하고 그녀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며 태우의 얼굴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폈습니다. 커피요? 당신이란교? 고급 레스토랑이나 유행하는 바를 선호하지 않나요? 태우는 미소 지었고 이상하게도 취약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 근처에 아주 좋은 카페를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치즈빵을 만든답니다.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치즈빵이요? 이제야 제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하시네요. 가죠. 그들이 함께 카페로 걸어가는 동안 태우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기, 돈, 이 모든 것이 이제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단순히 대화를 나누고 순수한 의도로 누군가를 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태우는 이 간단한 커피 초대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수지는 단순히 그의 평소 기준에서 벗어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우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세계로 가는 열쇠였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은행 계좌의 크기나 외모의 완벽함으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카페에 앉아 갓 내린 커피와 갓 구운 치즈빵 향기에 둘러싸여 있을 때 태우는 자신이 자아 발견과 변화의 여정에 첫 발을 내딛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정은 그로 하여금 사랑, 성공, 행복에 대해 항상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카페에서의 첫 만남 이후 몇 주는 태우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수진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미소, 재치 있는 농담들, 그리고 매번 대화할 때마다 그를 도전하게 만드는 방식들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새로운 감정이었고 단순한 육체적 매력이나 정복 욕구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수지는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태우와의 시간을 즐겼지만 그녀의 본능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참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태우 씨. 그녀는 공원에서의 데이트 중 한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제가 당신을 정말 알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이 말은 태우의 가슴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로 인한 죄책감이 그를 내면에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는 점점 내기를 잊어가고 그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진정한 유대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수진의 동네 재래시장을 거닐고 있을 때 태우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인사하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그녀를 안았고 노인들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태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역 사회와 정말로 연결되면 그렇게 되는 법이에요, 태우 씨. 이 사람들은 그저 군중 속의 얼굴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예요. 그 순간 태우는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모든 돈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변 사람들과 이런 진정한 연결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태우는 평소에 숨겨두던 자신의 일면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직접 준비한 저녁 식사 중 상당한 어려움과 그의 단골 레스토랑 셰프에게 걸었던 몇 번의 절박한 전화 끝에 태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성공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가 접시를 멍하니 휘저으며 고백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되지 않으면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자랐죠. 수지는 그를 주의 깊게 관찰했고 그녀의 눈은 이해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태우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들에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수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알아요, 태우 씨. 제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10대 시절에는 제 체형 때문에 많은 괴롭힘을 당했죠.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든 날들도 있었어요. 태우는 가슴이 아파옴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수진을 아프게 했다는 생각에 그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어요? 많은 노력과 지지가 필요했죠. 그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가치가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제가 줄 수 있는 것에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교사가 되었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찾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 말은 태우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수진을 단순히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모두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태우는 여전히 오래된 습관과 불안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만하고 통제적인 행동이 드러나 그들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태우가 수진의 선호도를 무시하고 그녀를 위해 주문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걸 정확히 알아요. 하지만 수진은 감명받지 않았습니다. 태우 씨,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고맙지만 저는 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제 대신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건은 태우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화려한 제스처에 쉽게 감동하고 질문 없이 그의 리더십을 받아들이는 여성들에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반면 수진은 자신의 독립성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수진이 가르치는 학교를 방문했을 때 태우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 그녀가 받는 존경과 애정을 보면서 그는 수진이 자신의 모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종류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그들이 손을 잡고 학교 운동장을 거닐며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깊이 영향을 미치나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태우의 손을 부드럽게 꼭 잡았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해요. 제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거죠. 무언가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요. 이 말은 며칠 동안 태우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기, 가치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태우는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것, 이상의 삶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태우가 이런 내적 변화를 겪는 동안 내기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민주는 친구의 진전이 궁금해 자주 업데이트를 요구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돼가? 민준이 비즈니스 미팅 중에 물었습니다. 결혼 날짜는 잡았어? 태우는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를 단순한 내기로 치부하는 것이 이제는 그를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일이 진전되고 있어. 그가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관계를 서두르는 타입이 아니야. 민준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태우야. 넌 전에 여자를 사랑에 빠뜨리는데 문제가 없었잖아. 뭐가 달라진 거야? 달라진 건 태우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걸 민준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게임으로 시작한 것이 이렇게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했다는 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태우의 수진에 대한 감정이 커져갈수록 그의 내적 갈등도 커져갔습니다. 그는 내기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하면 수진을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동시에 그녀를 계속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절정은 해변으로 주말 여행을 갔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모래사장을 거닐며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수진이 태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태우 씨,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게 말하지 않는 게 있나요? 가끔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태우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내기를 지키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정직해지고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태우는 입을 열어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해변에 부서지며 평화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태우에게 이 순간은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를 바라보며 그녀의 갈색 눈동자는 기대와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우 씨, 그녀가 부드럽게 재촉했습니다. 무세운 일이 있나요? 태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음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수진 씨, 저는 제가 오래전에 말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는 잠시 멈추었고 용기를 모았습니다. 수지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수진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저 같은 사람이라는 게? 태우는 수치심으로 내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평소 기준과는 다른 사람이요. 플러스 사이즈의 똑똑하고 독립적인 여성을. 수진의 눈이 깨달음으로 커졌습니다. 이게 다 계획된 거였나요? 왜죠? 내기였어요. 태우가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듯 말했습니다. 제 친구 민준이 저에게 도전했어요. 제 평소 타입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요. 그리고 저는 받아들였죠.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수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상처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저 게임이었나요? 아니에요. 태우가 외치며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지만 수진 씨, 제 말을 믿어주세요.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은 진실해요. 제 인생에서 느껴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진실해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 태우 씨? 어떻게 당신이 하는 말을 하나라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가슴속에서 공포가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 제발 설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안 돼요. 수진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도 불구하고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태우 씨. 이걸 받아들일 시간이요. 제발 저를 찾지 마세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빠르게 걸어갔고 태우를 해변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공허함을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태우에게 후회와 자기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공간에 대한 요구를 존중했지만 그녀와 떨어진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무언가의 가치를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태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차갑고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수진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녀가 주변 사람들을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방식을 말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그토록 소중한 것을 바보 같은 내기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태우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만약 수진을 다시 얻을 기회가 있다면 그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말입니다. 그는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입니다. 수진의 학교에서의 일에 영감을 받아 태우는 불우한 아동을 돕는 단체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점차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주는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태우는 사업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이익에만 집중하는 대신 그는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결정들로 이어졌고 심지어 민준을 포함한 일부 파트너들과의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너 미쳤어? 민준이 긴장된 회의 중에 외쳤습니다. 우리는 잠재적인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얘기하고 있다고 태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공장을 폐쇄할 수 없어. 수백 가구가 그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어. 해고 없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보자.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우? 그 여자 때문이야. 들어봐, 내기를 취소하고 싶다면 이건 내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태우가 차분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와 관련된 거야. 태우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수지는 자신의 내적 갈등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태우의 고백은 그녀를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순진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속임을 당할 수 있었는지 자문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수지는 점점 더 태우를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공유했던 순간들, 깊은 대화들,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특별히 어려운 학생을 다루는 수업 중에 수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으로 유명한 그 소녀는 최근 몇 주 동안 놀라운 진전을 보였습니다. 알아요, 선생님. 그가 수업 후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정말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 순간 수지는 용서와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태우도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새로운 관점으로 무장하고 수지는 태우와 대면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고 그가 할 말을 듣고 그들 사이에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그녀는 태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는데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지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태우의 호화로운 사무실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전에는 비싼 예술작품으로 장식되어 있던 벽들이 이제는 아이들이 그린 다채로운 그림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장난감과 학용품 더미가 쌓여 있었고 기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태우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아이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이야기를 읽고 있었고 각 캐릭터마다 우스운 목소리를 내며 아이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보았을 때 책이 거의 그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수진 씨,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알고 사랑하게 된 태우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바로 거기 그녀 앞에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실했습니다. 태우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심장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향해 불확실하게 희망에 차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저는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단어들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수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입술에 망설이는 미소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중요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태우와 수진 모두 그들의 삶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도전으로 가득 찬 장이겠지만 또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장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처음으로 둘 다 함께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태우의 사무실은 한때 그의 권력과 지위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공기 중에 긴장감을 느끼며 웃음을 멈추고 두 어른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얘들아, 태우가 수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옆방에 맛있는 간식이 있어요. 기쁨의 함성과 함께 아이들이 뛰쳐나갔고 태우와 수진은 변화된 사무실에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 저는 태우가 말을 시작했지만 수진이 손을 들어 침묵을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태우 씨, 이해해야 해요. 이 모든 게 뭔가요? 그녀가 주변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태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그의 행동과 결정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시도예요, 수진 씨. 단순히 당신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려는 노력이에요. 수진은 그를 주의 깊게 관찰했고 거짓의 징후를 찾았지만 오직 진실만을 그의 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선교한 보육권 아이들이에요. 태우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게 몇 주 만에 사업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삶과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수진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태우 씨가 바닥에 앉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는 모습을 상상도 못했어요. 태우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수십억 원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고 치유해야 할 상처도 많았습니다. 태우 씨, 수진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저를 깊이 아프게 했어요.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어요. 태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표현할 말이 충분치 않아요. 하지만 수진 씨 알아주셨으면 해요. 바보 같은 내기로 시작한 것이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가장 진실되고 의미 있는 관계로 변했다는 걸요. 수진은 오랫동안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을 믿고 싶어요, 태우 씨.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확신할 수 없어요. 태우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부터의 제 행동뿐이에요. 매일매일 제가 변했다는 것과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순간 7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태우 삼촌, 태우 삼촌. 민호가 초콜릿 케이크가 더 없다고 울고 있어요. 태우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습니다. 걱정하지 마, 지은아. 지금 바로 더 주문할게, 알았지?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태우를 꼭 안았다가 뛰어나갔습니다. 수지는 그 장면을 놀라움과 애정이 섞인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태우 삼촌이라고요? 그녀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습니다. 태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약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불리는 게 좋아요. 수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 앞에 서 있는 이태우는 그녀가 처음 만났던 거만하고 피상적인 남자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깊이와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것도 우리 사이에 논의해야 할 것도 많아요.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희망이 빛났습니다.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근처에 아주 좋은 곳을 알아요. 치즈빵이 정말 맛있죠.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들의 첫 데이트를 떠올리며 말이죠.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그렇죠?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일지도 몰라요. 태우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사무실을 나설 때 둘 다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용서의 여정, 성장의 여정, 그리고 아마도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진실된 사랑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태우와 수지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관계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순간들, 상처가 되살아나는 순간들, 불안감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순간들, 함께 웃는 순간들, 서로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태우는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했고 이제는 수진도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태우의 자원과 인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그들이 새로 리모델링한 학교의 벽을 칠하고 있을 때 수지는 몇몇 아이들과 장난치는 태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페인트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미소는 그녀가 본 중 가장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알아요.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해할 것 같아요. 태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뭘요? 진짜 정태우요. 그녀가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갑옷과 가면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 태우 씨가 훨씬 더 좋아요. 태우는 가슴이 거의 담아낼 수 없을 만큼의 감정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아 부드럽게 입 맞췄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수진 씨. 당신이 저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태우 씨. 제가 단지 길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건 당신이에요. 변화는 당신 내면에서 왔어요. 그 순간 웃음 가득한 아이들과 새로 칠한 벽들에 둘러싸여 태우와 수지는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처음으로 그들은 그 길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지 함께 발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태우와 수진이 재결합하는 동안 다른 힘들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내기를 제안했던 친구 민주는 태우의 변화를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변했구나, 그렇지? 민준이 비즈니스 점심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로 널 바꿔놨어. 태우가 생각에 잠겨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 씨뿐만이 아니야, 민준아. 이 모든 여정이었어. 인생에는 이익과 권력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민준이 눈썹을 찌푸렸고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넌 초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태우야. 우리에겐 중요한 사업들이 걸려 있다고. 태우는 그때 깨닫지 못했지만 그 대화는 앞으로 더 큰 도전들의 전조였습니다. 그 도전들은 수진에 대한 그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의 새로운 가치관과 원칙들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수진은 자신의 내적 갈등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태우의 변화를 목격하고 그의 진실성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일부는 여전히 상처받고 다시 배신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공원을 손잡고 걸으며 수진은 마침내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할 용기를 냈습니다. 태우 씨, 만약 언젠가 당신이 깨어나서 정말로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떡하죠? 이 모든 게 그저 새로움의 열정일 뿐이라면요? 태우는 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수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강렬함으로 빛났습니다. 수진 씨,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은 일시적인 것도 변덕도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가장 진실되고 깊은 것이에요. 항상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약속할 순 없지만 매일 우리를 위해 싸울 거라고는 약속할 수 있어요. 태우의 말은 감정과 진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수진의 마음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부드럽게 입맞췄고 그들의 입술은 약속으로 가득 찬 채 만났습니다. 그날 밤 공원의 별들 아래에서 태우와 수진은 서로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했습니다. 거창한 제스처나 대단한 선언이 아닌 미래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든 함께 맞서겠다는 조용한 약속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 미래가 그들의 사랑의 힘을 시험할 놀라움과 도전, 그리고 깨달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둘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입니다. 가을이 서울에 찾아와 나무들을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태우와 수진에게 지난 몇 달은 그들의 관계를 재발견하고 강화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사귀들처럼 오래된 비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재건한 기반을 뒤흔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태우와 수진은 공원에서 소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바구니를 준비하고 있을 때 태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태우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민준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뉴호라이즌 프로젝트에 관한 거야. 태우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뉴호라이즌 프로젝트는 그의 회사가 수개월 동안 계획해온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아? 몇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 나중에 만날 수 있을까? 태우는 잠시 망설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았어. 2시에 사무실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으며 태우는 걱정을 감추려 했지만 수진은 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그의 팔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태우가 미소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우리 소풍 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은 우리를 위한 날이잖아요. 기억나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태우의 눈에 비친 걱정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풍은 즐거웠고 태우와 수진은 서로의 회사를 즐기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고 공유한 추억을 웃으며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의 만남 시간이 다가올수록 태우는 눈에 띄게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봐야겠어요. 그가 마침내 말하며 수진에게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수진은 태우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가 그녀에게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민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태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우가 들어서자마자 민준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뉴호라이즌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어. 태우야, 우리가 매입한 땅, 뭔가 그 뒤에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태우는 자리에 앉으며 민준의 말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이야기?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그 땅은 한 가족이 대대로 소유해왔어.
그들은 거기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슈퍼마켓 같은 거였지.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팔 수밖에 없었던 거야. 태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에 뭔가가 끔찍하게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매각이 정확히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야. 압박이 있었어, 태우야, 많은 압박.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이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태우는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과거의 사업들, 공격적인 전술들, 이익을 위해 망가진 삶들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가족이 누구야, 민준아? 그가 대답을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민준은 다시 한번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박씨 가족이야. 태우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수진의 성, 이것이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태우야. 민준이 이제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네가 변했다는 걸 알아. 이제는 다르게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해. 이 이야기가 공개되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 태우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민준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사무실을 급하게 빠져나와 태우는 서울의 거리를 방황하며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질문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수진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그녀가 자신이 비록 간접적으로나마 그녀의 가족을 망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한편 수진은 중단된 소풍 이후 불안해하며 어머니인 박영숙 씨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교회의 작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다락방에서 오래된 상자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네가 온 게 다행이구나, 딸아. 영숙이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슬퍼 보였습니다. 마침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수진은 어머니와 함께 상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진에는 한 가족이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옛날 가게. 영숙이 한숨을 쉬며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때가 참 행복했지.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수진은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 사업의 손실은 고통스러운 주제였고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요, 엄마? 영숙은 마치 계속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수진이 한 번도 완전히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10년 전의 일이었어. 영숙이 시작했습니다. 네 아버지와 나는 슈퍼마켓을 겨우 운영하고 있었지. 빚은 쌓여갔고 그때 그 남자가 나타났어. 수진은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매 말마다 그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큰 부동산 회사를 대표한다고 했어. 당시에는 엄청난 돈처럼 보이는 금액으로 우리 부동산을 사겠다고 제안했지. 하지만 네 아버지는 팔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 가게는 아버지의 꿈이었고 내게 물려주고 싶어 하던 유산이었으니까.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압박이 심해졌지. 은근한 위협,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감사 문제들. 그리고 그때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때 네 아버지에게 사고가 났어. 스트레스, 걱정, 아버지의 심장이 견디지 못했어. 그 후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부동산을 팔고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그 후로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어. 수진은 마치 발 밑에 땅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 사업의 손실이 단순히 불운이었다고, 힘든 시기의 결과였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나 제안을 한 남자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영숙이 눈썹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회사는 정 엔터프라이즈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남자,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젊고 야심찬 사람이었어. 얼음처럼 차가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지. 수진의 세계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정, 태우의 성,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태우와 수진 모두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각자 그들이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과거가
이제 현재와 격렬하게 충돌하려 하고 있었고, 이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의 한계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가 서울 위로 지면서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태우와 수지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운명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폭풍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우는 그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 가족, 그리고 성공의 대가에 대한 그들의 가장 깊은 믿음까지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서울을 덮치며 가늘고 끈질긴 비를 몰고 왔습니다. 태우는 바쁜 행인들과 교통소음에 무관심한 채 붐비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죄책감, 두려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회사가 수진의 가족에게 한 일을 알게 된 지금 어떻게 그녀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한편 수진은 어머니의 집을 떠나고 있었고 과거의 폭로로 인해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아파트로 돌아가는 동안 비가 그녀의 얼굴에 맺힌 눈물과 섞였습니다. 그녀가 사랑하게 된 태우의 이미지가 이제 어머니가 묘사한 무자비한 사업가의 이미지와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랍게도 수진의 아파트 문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태우는 목적 없이 그곳까지 방황해 온 것 같았습니다. 울어서 눈이 붉어진 수진은 사랑과 고통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태우와 수진은 소파에 앉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마치 심연과도 같았습니다. 수진 씨, 저는 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 과거에 대해, 제 회사에 대해. 수진이 그를 가로막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슈퍼마켓에 관한 거죠. 맞아요? 정 엔터프라이즈가 어떻게 그걸 인수했는지에 대해서요. 태우는 마치 뱃속에 주먹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어머니가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압박, 위협,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요. 태우는 고개를 숙였고 수치심이 그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당신의 가족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수진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이 새로운 태우에 대한 사랑과 그의 옛 모습이 일으킨 고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태우 씨? 왜 그런 일을 했어요? 태우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 비는 그의 내면의 폭풍우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수진 씨. 차갑고 야심차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제가 끼치는 영향이나 제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고 이제 눈물이 그의 얼굴을 자유롭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알게 되면서, 당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나 괴물 같은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수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태우 씨, 당신의 회사가 한 일은 제 가족을 파괴했어요. 아버지는 결코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태우는 모든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걸 알아요, 수진 씨. 하지만 보상하기 위해, 불가능하더라도 어떻게든 보상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수지는 그를 응시하며 그의 눈에서 그 말의 진실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우 씨? 어떻게 수년간의 고통을 보상할 수 있죠? 태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용기를 모았습니다. 우선 뉴호라이즌 프로젝트를 취소할 거예요. 다른 가족들에게 같은 종류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은 계속할 수 없어요. 그 다음, 회사의 자원을 사용해 소상공인들을 돕고 싶어요. 어려움에 처한 가족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 거예요. 그는 잠시 멈추고 수진의 손을 자신의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수진 씨, 그 부동산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만약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슈퍼마켓을 재건하고 아니면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다른 어떤 꿈이라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수진은 자신의 방어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과 분노는 여전히 있었지만 다른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희망. 그녀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정말로 변했다는 희망. 그들의 사랑이 이 시련마저도 이겨낼 만큼 강하다는 희망. 태우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한 일은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요. 제 가족을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지 모르는 방식으로 다치게 했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악의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된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실수를 바로잡고 사람들을 돕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이요.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부드럽게 태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고쳐야 할 것도 용서해야 할 것도 많아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헌신한다면 저는 그 여정에서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태우는 안도감과 감사함의 물결이 그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진을 꼭 끌어안았고 둘의 눈물이 섞였습니다. 사랑해요, 수진 씨.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도록 제 능력껏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 순간 밖에 비가 잦아들기 시작하는 동안 태우와 수진은 부드럽고 약속으로 가득 찬 키스로 그들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원과 치유, 그리고 희망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태우의 뉴호라이즌 프로젝트 취소 결정과 회사 방향의 급격한 전환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특히 민주는 이런 방향 전환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박영숙과 수진 가족의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태우의 선의를 납득시키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수년간의 상처와 불신은 하룻밤 사이에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진 자신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태우에 대한 사랑과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이 폭로가 불러일으킨 상충되는 감정들과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의 소파에 함께 앉아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리는 비를 들으며 태우와 수진은 그들의 사랑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만큼 강하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서로가 있었고 함께라면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도 단지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태우와 수진은 대화를 나누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어려울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함께 그 길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여전히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지만 지평선에서 그들은 새로운 여명의 첫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은 희망과 구원,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사랑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고백의 밤 이후 며칠은 태우와 수진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태우의 회사 방향을 급격히 바꾸겠다는 결정은 서울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태우는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모든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과의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태우가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 엔터프라이즈의 방향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태우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민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부로 태우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뉴호라이즌 프로젝트와 지역사회나 소규모 사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취소할 것입니다. 놀라움과 분노의 웅성거림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태우야, 너 미쳤어? 우리는 수십억 원의 투자를 말하고 있다고. 태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옳은 일을 하자는 거예요, 민준 씨. 단순히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이익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유산을 만들자는 거죠. 회의는 말 그대로 언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은 소송을 위협했고 이사들은 사임을 말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태우는 확고히 서 있었고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사에 대한 그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수진은 자신만의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우를 데리고 어머니인 영숙과 점심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치유와 화해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남은 처음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숙은 불신과 원망이 섞인 눈으로 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녀가 억눌린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의 꿈을 파괴한 그 사람이군요. 태우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영숙 여사님, 저는 일어난 일에 대해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표현할 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끼친 고통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걸 알지만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무언가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묵묵히 이해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태우 씨는 더 이상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변하고 있어요.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숙은 딸을 바라보다가 다시 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쉬워요, 얘야. 행동이 진정으로 중요한 거지. 바로 그때 태우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여사님, 이것은 옛 슈퍼마켓 부지의 소유권을 다시 당신 이름으로 이전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당신의 바람이라면 그곳을 재건하기 위한 기금도 함께 있습니다. 영숙은 황당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것이 과거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태우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나은 미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끼친 해악을 어떻게든 보상할 수 있는 미래 말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영숙의 훌쩍이는 소리로 깨졌습니다. 그녀의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남편은 그 가게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의 꿈이었죠. 수진이 어머니를 껴안았고 태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오랜 구원의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태우와 수진의 삶은 변화와 도전의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태우는 매 순간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새로운 방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임했습니다. 민주는 회의적이었지만 친구의 변화에 흥미를 느껴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너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거야? 민준이 커피 브레이크 중에 물었습니다. 태우가 지친 듯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믿어야 해, 민준아. 그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한편 수지는 태우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숙이 이제는 지역사회 센터로 변모한 슈퍼마켓을 재건하는 계획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소상공인들에게 강좌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지역사회 센터 계획을 작업하고 있을 때 영숙이 수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알아, 딸아. 그녀가 앞에 놓인 도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왜 그 젊은이를 사랑하는지 이해할 것 같아. 수진이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네 태우 씨는 정말로 노력하고 있어.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기회를 줄 의향은 있어. 그 말은 수진에게 세상을 의미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치유와 용서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주가 지나면서 태우가 실행한 변화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공격적인 사업으로 알려졌던 정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사회적 이니셔티브와 소외된 지역사회 지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이익 감소는 일부 주주들의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태우는 지속적인 압박, 불면의 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면의 밤 중 하나의 수지는 태우를 그의 아파트 발코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 태우가 의심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저 자기 기만에 빠진 건 아닐까? 정말로 변화가 가능한 걸까? 수진이 다가와 뒤에서 그를 안았습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아요, 태우 씨. 하지만 당신이 이미 이룬 모든 것을 보세요. 지역사회 센터, 소규모 사업 지원 프로그램들, 당신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태우가 돌아서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없이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글쎄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히 그걸 알아낼 필요는 없죠.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기억나요? 그 순간 서울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서로를 안고 있으면서 태우와 수진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구원의 길, 사랑의 길, 그리고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아직 그들의 사랑의 힘과 변화에 대한 헌신을 시험할 몇 가지 놀라움과 도전을 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조용한 밤에 그들은 서로가 있었고 그것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부였습니다. 서울의 여름이 찾아왔고 정 엔터프라이즈 내부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태우는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동시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의 증가하는 압박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특히 긴장감이 감도는 어느 오후, 태우는 사무실에서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태우야, 문제가 생겼어. 민준이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주들이 움직이고 있어. 그들은 너를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특별 총회를 요구하고 있어. 태우는 속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태우야, 넌 준비해야 해. 그들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 수익 감소를 보여주는 그래프들도. 이건 큰 싸움이 될 거야.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에게 정보를 알려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준이 나가자마자 그는 전화를 들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수진은 지역사회센터에서 어머니와 함께 큰 개관식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옛 슈퍼마켓 부지는 이제 생기 넘치고 희망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수진아, 얘야, 영숙이 불렀습니다. 이 상자들 좀 옮기는 것 도와줄래? 그들이 강좌에 사용될 자료들을 정리하는 동안 영숙은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긴 듯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지만 내 태우 씨가 하고 있는 일이 자랑스러워. 그는 정말로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수진이 미소 지었고 어머니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우였고 그의 목소리로 보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 그녀가 회사 상황에 대해 들은 후 말했습니다. 태우의 사무실에 도착한 수진은 그가 눈에 띄게 동요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려고 해요, 수진 씨. 그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온 모든 것,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어요. 수진은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에겐 동맹군이 있어요, 태우 씨.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싸울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태우와 수진은 쉬지 않고 총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책들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모았고 혜택을 받은 지역사회의 증언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주는 장기 전망 등을 준비했습니다. 총회 전날 밤, 그들이 집에서 마지막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놀랍게도 영숙이었습니다. 미리 연락 없이 와서 미안해요. 그녀가 긴장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태우와 수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영숙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네 아버지의 물건들 사이에서 이걸 찾았어. 영숙이 누렇게 변색된 봉투를 수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당신들이 이걸 볼 때라고 생각해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가 읽어내려 가면서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태우 씨,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모든 걸 바꿔요. 그 서류들은 수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 엔터프라이즈의 사업에서 불법적인 관행들을 발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슈퍼마켓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업들에서도 불법적인 관행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이 정보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복수는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했지. 하지만 언젠가 우리 가족을 보호해야 할 때를 위해 모든 걸 보관했어. 태우는 세상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정보가 공개된다면 회사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것이 회사가 얼마나 변화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최종적인 증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태우에서 어머니로 시선을 옮기며 물었습니다.
태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옳은 일을 하는데 사용할 거예요.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건하기 위해서요. 총회 아침, 정 엔터프라이즈의 강당은 가득 찼습니다. 주주들, 임원들, 심지어 언론의 대표자들까지 모두 긴장감 속에서 회의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우가 무대에 올랐을 때 수진, 민준, 그리고 놀랍게도 영숙과 함께 긴장된 침묵이 객석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태우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정 엔터프라이즈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가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를 결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영숙이 찾은 서류들을 공개하며 회사의 과거의 의심스러운 관행들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태우가 청중에 충격받은 표정들을 마주하며 계속했습니다. 예전처럼 계속해서 이 모든 게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수진이 그 다음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공유하며 회사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습니다. 태우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녀가 감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단순히 이익이나 이미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보상에 관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총회는 열띤 토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난과 소송 위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지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마주하는 태우의 용기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시간의 토론 끝에 투표 시간이 왔을 때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태우는 CEO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고 개혁과 회사의 새로운 방향을 계속할 명확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군중이 흩어지는 동안 일부는 축하하고 다른 일부는 불만을 토로하며 태우는 자신이 수진, 민준 그리고 영숙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냈어요. 수진이 그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약간 어리둥절해 보였지만 태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정해야겠어. 넌 날 놀라게 했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곁에 있을게. 하지만 태우에게 가장 감동적인 것은 영숙의 제스처였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태우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오늘 당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나도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서울이 잠들 준비를 하는 동안 태우와 수지는 그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태우가 수진을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그 바보 같은 내기를 했을 때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그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방식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태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움은 지금까지 중 최고예요. 그들이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서로 안고 있는 동안 둘 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많은 삶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그들은 무엇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그들을 위해 또 하나의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고 그들이 싸워온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놀라움이었습니다. 태우와 수진이 만난 지 5년이 지났고 그들의 쌍둥이 딸 지민과 서연이 태어난 지도 5년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태우와 수진의 아파트 주방을 밝히고 있었고 익숙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입은 태우가 팬케이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동안 소녀들은 그의 주변을 뛰어다니며 웃고 도와달라고 졸라대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달걀 깨고 싶어요. 지민이 신나게 뛰며 외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래. 서연이 살짝 언니를 밀치며 항의했습니다. 수진이 주방에 들어서며 즐거운 혼란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얘들아, 한 명씩 달걀을 깨는 건 어때? 오늘 큰 날을 위해 팬케이크를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 쌍둥이들이 열정적으로 동의했고 곧 가족 모두가 함께 웃으며 사랑스러운 혼란을 만들어내며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태우와 수진이 쌍둥이가 태어난 직후 설립한 새 지평재단이 서울에 10번째 지역사회 센터를 개관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의 가족이 운영하던 옛 슈퍼마켓이 있던 자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태우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정지속가능 솔루션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윤리적 비즈니스와 사회적 책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와 수진이 함께 쓴 책 내기에서 사랑으로 변화의 여정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길을 따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수진이 태우의 넥타이를 고쳐매며 물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리석은 내기 하나가 내가 원했던 적도 없었던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걸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글쎄요, 결국 제가 그 내기에서 이겼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 당신이 저를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요? 태우가 대답하며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은 지민과 서연이 방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행사를 위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가요. 할머니가 이미 기다리고 계세요. 새 지역사회 센터 개관식은 감동적인 행사였습니다. 수십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고 언론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영숙, 이제는 손주들을 사랑하는 할머니이자 재단 프로젝트의 활발한 참여자가 된 그녀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 그녀가 수진에게 군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비극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태어날 줄은. 연설 시간이 되자 태우가 수진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쌍둥이들은 할머니와 함께 앞줄에 앉아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몇 년 전 태우가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우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성공이란 돈과 권력을 의미한다고 믿었고 그 대가는 상관없었죠. 하지만 그때 그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내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내기였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변화 이야기, 수진의 사랑과 쌍둥이의 탄생이 어떻게 그의 눈을 뜨게 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센터는 그가 뒤에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학습과 지원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구원의 상징이고 두 번째 기회의 상징입니다. 변화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진이 그 다음 발언을 이어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슈퍼마켓에서 놀곤 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딸들이 여기서 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곳은 앞으로 수많은 다른 아이들과 가족들을 도울 것입니다. 순환은 완성되었고 새로운 순환이 시작됩니다. 연설이 끝나고 사람들이 새 센터를 둘러보는 동안 민준이 태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알아. 그가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그 내기를 제안했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넌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했어, 태우야. 그리고 그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해. 태우는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민준아.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태우와 수지는 웃는 얼굴들, 희망의 이야기들,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민과 서연은 센터를 뛰어다니며 새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의 전염성 있는 웃음소리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대부분의 손님들이 떠난 후 태우는 수진이 센터의 정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았고 멀리서 쌍둥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렇죠? 수진이 부드럽게 말하며 태우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네, 그가 대답하며 그녀의 머리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 순간 서울의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태우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순간들, 두려움의 순간들, 거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전, 모든 장애물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내기로 시작된 것이 그의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멋진 가족을 이루었으며 어떤 물질적 부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빛이 새 지역사회 센터를 비추는 동안 태우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감사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모험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지민과 서연이 부모에게 달려와 그들의 무릎 위로 뛰어올랐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족으로 함께 껴안고 있는 그들은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주든 함께 맞설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기적이 태어난다는 확신과 함께 말입니다. 순화는 완성되었지만 그들의 이야기, 사랑과 구원과 변화의 이야기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삶을 감동시킬 것입니다.